드디어 구독자 100명 감사 이벤트에 대한 추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 100명이 지원해서 100명이 댓글을 달아서 제가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몇 분 뽑아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댓글을 몇 분이서 달아주셨냐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네, 일곱 분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다섯 분을 뽑을 거니까 거의 이거 당첨 확률이.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정답 외에 알젤이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저랑 같이 여행을 갔던 분이신데 패스. 그래서 결국 여섯 분 중 다섯 분을 드릴 건데 그 중에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나머지 다섯 분들께 다 소소한 기쁨을 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주신 메일로 제가 어떤 선물을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가끔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벌써 아일랜드 유럽에서 워홀 생활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그리고 이제 막상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초기 정착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워홀을 6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국이 좀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아일랜드를 입국하시려는 분들 중에도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아일랜드는 아직까지는 좀 평화로운 분위기고 확진 환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오시면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이 돼서 입국을 좀 미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조심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기 정착금. 초기 정착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전제 조건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 경험을 공유를 드리면 저는 일단 한 달 만에 모든 걸 마쳤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지옥의 IRP, 그 다음에 은행 계좌, 그 다음 PPSN, 그리고 잡 구하는 것까지 저는 한 달 안에 마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아일랜드 생활을 한 건 저는 딱 한 달? 한 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일랜드 오면서부터 쭉 가계부를 쓰고 있었는데 그 가계부를 보니까 수입이 없는 한 달 동안 제가 지내면서 썼던 비용을 초기 정착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크게는 이제 숙박비, 교통비, 그 다음에 또 이제 식비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큰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숙박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숙박시설에서 얼마나 지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고 에어비앤비가 사실 그렇게 가격이 막 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데 들었던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비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에 식비로 한 30만 원 돈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식비나 숙박비, 그 다음에 교통비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문제없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숙박비를 좀 아껴서 좀 호스텔이나 좀 여러 명이서 지내는 숙박시설로 가면 당연히 좀 더 싸겠죠. 그래서 초기 정착 비용이 얼마다 라고 딱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잡을 한 달 만에 구하면 초기 정착 비용이 15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달 뭐 넘어가면 이제 300만 원, 뭐 달마다 그렇게 한 150만 원 정도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넉넉하게 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뭐 지내실지에 따라서 좀 금액의 변동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잘 판단하셔서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 좀 환전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많으시던데, 일단은 ATM기에서 그냥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한국인 커뮤니티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유로를 좀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생활비. 네. 한 달 생활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식비는 거의 한 달에 30만 원 돈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아끼자면 좀 더 아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한 30만 원을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숙박비는 이건 뭐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사실 한 달 생활비에서 얼마나 들지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한 달에 숙박비로는 적어도 5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싼 방에 가셔도 한 달에 한 50만 원 이상은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숙박비는 제가 한 60, 70 정도로 넉넉하게 잡으시면 계산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식비까지 한 달에 30만 원? 그래서 한 달 생활비가 이제 보면 숙박비랑 식비까지만 했어도 한 100만 원이 들죠, 벌써.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필요하신 물건들을 사는 일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생활비가 쭉쭉쭉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식비랑 주거 비용 외에는 부가적인 이제 사용 비용들은 한 30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생활비로 한 130 정도면 저희가 이제 정착 전에는 요리를 하거나 이런 게 되게 불편해서 밖에서 밥을 사 먹거나 아니면 냉동식품을 사와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그 요리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를 해 드시는 게 좀 식비 절감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착 후에 한 달 생활비 저는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씩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일을 얼마나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비보다 많이 버실 수도 있고 적게 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워홀로 오시는 분들은 그 한 주에 40시간씩 풀타임 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사실 충당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학생비자 같은 분들은 주당 20시간씩 밖에 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 생활비 충당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생활비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각자 오셔서 사실 때는 뭐 본인만의 생활 스타일을 찾으셔서 최대한 돈을 아끼실 수 있는 방안으로 네,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6개월 정도 이제 살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느낀 게 정말 많은데, 우선은 영어라는 건 누가 옆에서 막 가르쳐주고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영어가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영어 공부를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못했어요. 사는 게 바빠서. 결론적으로 영어를 좀 목표로 하고 오시는 분들은 진짜 독하게 마음 잡으시고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면 사실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제 처음 배우는 언어가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게 6개월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근데 영어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언어이고, 좀 그렇기 때문에 뭐 들리는 거, 말하는 거에 따라서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이 매일매일 노력하시고 많이 말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은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아일랜드, 뭐 유럽 생활이 다 비슷하겠지만 일단 아일랜드에서 살면서 6개월 동안 느꼈던 건 일단 물가가 좀 비싸긴 해요, 정말. 예, 식재료 이런 건 정말 싼데
그 외에 다른 물가들은 좀 비싸고, 그다음에 유럽 내를 좀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뭐 직장인분들도 유럽을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대학생분들도 방학 동안 뭐 이제 한 2, 3주 시간을 내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사실 몸도 마음도 좀 힘들고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하시다 보면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좀 시간이 나면 한 번씩 근처 유럽을 다녀오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남은 기간 동안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는 꼭 이제 다른 나라도 여행 다니면서 좀 영상을 더 찍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오셔서 직접 살아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뭔가를 시작할 때 사실 뭐 두려움 없이 시작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워홀이나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오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셔서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좀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조심하시고, 외출하고 나신 뒤에는 손 깨끗이 씻어서 본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저도 편집하는데 어려우니까 궁금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아일랜드 오시는 분들, 이제 뭐 워홀이나 학생 비자로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IRP를 예약하고 오시는 겁니다. 네, 한국에서 예약하는 게 정말 편하기도 하고 우선은 마음이 편해요. 네, 직접 오셨을 때. 그러니까 IRP만큼은 정말 오시기 전에 그 아일랜드 입국 날짜에 맞춰서 꼭 예약 성공하고 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